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 말씀 살짝 하고 오늘 촬영 날짜 6월 20일인데요. 다음 주부터 IT신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스터디가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 빨리 등록하세요. 네. 요즘에 워낙 또 뭐 반도체 분위기도 좋고 테크 산업 흐름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애플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내놓은 거는요, 아이폰 15부터 울트라 와이드밴드 요 칩을 더 강화하겠다, 이쪽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트라 와이드밴드에 대해서는 이게 더 통신 속도도 뛰어나고 위치 기반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 찾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런 칩이고요. 이게 이제 애플 실리콘의 한 라인업이죠. 애플 실리콘의 한 라인업이고, 이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의 이름이 U1입니다. 이번에 비전 프로 내놓으면서 M2하고 R1이라는 칩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R1도 새로운 애플 실리콘의 라인업인 거고요. 결국은 이 비전 프로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요 통신, 메인 통신은 5G 통신이 이제 메인이 될 거고요. 5G 통신이 메인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와이파이 6를 쓰죠. 요게 이제 아이폰 15부터 7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속도가 2배가 빠르고요. 2배가 빠르다라는 거는 한 40GBps 수준의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를 쓰는 데 있어서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효율적인 통신 칩들을 통해서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지금은 2시간짜리 외장 배터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를 더 효율화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전성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플 실리콘을 지금 넘어설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점점 더 차근차근 해서 이런 애플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파운드리 쪽이 더 물량이 많아지겠구나 라는 거고요. 이번에 U1 칩에 이게 기존에 16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7나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선단 공정 쪽에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건 당연히 TSMC에서 하는데요. 요 낙수 효과. TSMC가 못 받아주는 것들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결국 다시 돌아서 삼성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쪽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가 있어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EMI 차폐를 하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통신 칩들이 더 복잡해지고 강한 시그널들을 사용하는 칩들이 들어갈수록 이런 EMI 차폐도 고도화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반도체 상승 사이클 초입에서는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강하게 반등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올 초 대비해서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오른 게 프리커서, 프로세스 케미칼, 이런 쪽이 한 30%, 4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아직 덜 오른 게 반도체 부품 쪽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파츠 쪽이나 이제 기판 쪽인데, 그동안 연초 대비해서 좀 상승세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1, 2주 사이에 이걸 막 땡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진짜 PCB 가져와 봤습니다. 네, PCB 업체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심텍. 심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텍은요, 서브스트레이트. 요거는 반도체 기판이죠.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있고, 그리고 모듈 PCB 쪽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하나를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메모리 카드처럼 만드는 거, 그런 게 모듈 PCB죠.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작년에 1조 3,2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8,100억 정도로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 PCB 쪽은 작년에 3,61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2,2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게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쪽이에요. 이제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게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건데, 작년에 7,53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5,14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온 칩이나 그리고 플립 칩, 칩 스케일 패키징이나 그리고 시스템인 패키징 그리고 GDD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가장 큰 매출은 멀티칩 패키징이라 보면 되고요.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시스템인 패키징 이런 쪽이 이제 좀 향후 각광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 PCB 쪽은요, 심플합니다. 이제 서버 쪽이 있고요. 그리고 PC 쪽도 있고, 그리고 SSD 쪽도 있습니다. 서버 쪽은 작년에 이제 19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050억 정도로 많이 줄고요. 아무래도 포지션이 약간 중저가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 핫한 AI 쪽, 서버 쪽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PC 쪽은 작년에 780억, 이게 올해는 한 59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쪽은 작년이 920억, 근데 올해는 590억 정도로. 최근에 좀 주목할 부분이 MCP 쪽인데요. 이게 D램하고 낸드를 한 개로 패키징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 이쪽 흐름이 되게 좋아요.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MCP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이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MCP 쪽은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의 사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최저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2039억이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2억 였고요. 지금 EQ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매출이 한 2,400억 그리고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결국 적자 폭이 줄었다는 게 중요하죠.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488억. 사실 작년에 워낙 많이 벌어놔서 이 정도의 적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시총은요 1조 1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이 1조 500억 그리고 영업 적자 한 2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3,500억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모리 반등에 가장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뚜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금 1분기 가동률이 한 50%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의 반은 지금 안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분기 들어서 6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85%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등에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심택하고 약간 비견될 수 있는 회사, 네, 가져와 봤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 좋아요. 왜 좋았냐? 이 회사는 사실 플립칩 BGA,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요 기판을 신규로 시작했는데 요 효과가 주가의 하방을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사업 내용은요 심플합니다. 패키지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MLB 쪽이 있습니다.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죠. 통신 장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가 요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패키지가 작년에 1조 1,8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8,70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B 쪽이 한 1,400억 정도 작년 했고 올해는 1,500억 정도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고요. 지금 패키지 안에 한 개 사업 부문 중에 지금 플립칩 BGA가 있는데 이게 작년 매출이 2,73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3,0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지금 한 30% 수준까지 올라오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최근 사실 이게 제일 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주력은 전장용 기판 쪽이 메인인데 이게 서버향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버 쪽은 기술 수준이 높아서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플립칩 BGA에서 제일 잘하는 국내 넘버원은 삼성전기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 보고 누가 넘버 3래? 넘버 2가 되고 싶은 네. 플립칩 BGA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보면요. 메모리 쪽이 한 5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42%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 역할을 요 플립칩 BGA 기판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패키지 쪽이 거의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DR5, 네, 요 DDR5용 기판도 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1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1분기 실적이 2177억에 영업이익이 103억. 심텍보다 훨 낫죠?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전망은요, 매출 22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1조 3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25억. 작년 기판 업체들 다 날렸죠. 네. 현재 시총은요,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심텍에 비해서는 최근 주가 흐름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전망치 한번 볼게요. 올해는 매출 1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870억 정도. 심텍은 올해 적자 낼 것 같은데 그래도 870억 보니까 시총 1조 5천억. 이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립칩 BGA 쪽.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 캐파가 올해 기준으로 한 4,500억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500억 중에 한 3,000억은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 캐파가 한 7,000억 정도 연간으로 할 수 있는 설비 투자가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내 서버용 플립칩 BGA 쪽에 들어가는지 그게 또 중요한 주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한번 홍보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27일부터 6월 27일부터 이제 첫 강의가 시작됐는데 여기 오프라인으로 와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은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이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돈 받고 하는데 당연히 다르죠. 네, 훨씬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상당수가 다시 재소강하셨으니까요. 네, 강의에 대한 의무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이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